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직성 척추염 완치 훈련입니다. 강직성 척추염,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척추염 하니까 뭐예요? 척추에 염증이 있다, 이런 말이죠. 강직성이라는 것은 이제 굳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에 염증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서서히 뭐 그대로 있거나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서로 굳어가지고 뭐 앞뒤로 움직이지도 않고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죠. 강직성 척추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허리 척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천장 관절인데요.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이 등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엉덩이 뼈가 있잖아요. 엉덩이 뼈에 척추랑 맞아 떨어져 쭉 내려가는 그 부위가 천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넓적한 엉덩이 뼈, 이거를 장골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가 만나는 부위를 천장 관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부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증세는 뭐겠어요? 당연히 통증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고 양쪽 엉덩이 통증이 있죠. 근데 이게 조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의 허리 통증은요, 아침에 아픕니다. 그리고 아침에 허리가 뻣뻣합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괜찮아져요. 네. 근데 다른 허리 통증은 그 반대죠. 뭐 예를 들면은 디스크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은 허리 염자상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무지 아프고 조금만 뭐 삐끗하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죠. 네, 이거는 반대입니다. 또 엉덩이 통증도요,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동시에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만 아프다 그러면은 뭐 그게 또 염자상일지 아니면 고관절의 문제일지, 이렇게 한쪽만의 문제인 건 다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허리 척추하고 천장 관절이 거의 뭐 대부분의 강직성 척추염의 병이고요. 드물게 이제 다른 쪽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10대라고 한다면은 무릎 관절염 또는 발목 관절염,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골 부착부염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골 부착부염이라는 것은, 이것도 말이 어렵죠. 골 뼈의 부착부, 그러니까 뼈가 뭐가 만나는 부위의 염증이라는 건데, 뭐가 만나냐면요, 뼈에 뭐가 만나요? 근육 또는 인대가 가서 붙습니다. 이걸 골 부착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는 이제 흔한 부위가 어디냐면은 발 뒤꿈치, 아니면은 발바닥, 아니면은 이제 가슴뼈에 뼈와 근육 인대가 만나는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가 아픕니다. 네, 이게 또 흔한 건 아닙니다. 더 드문 경우는 이제 이 근골격계가 아니고요,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있는데, 눈에 생기는 포도막염, 뭐 장에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 심장에는 또 심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대동맥 판막 기능 부전증,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심전도 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폐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섬유화, 이런 게 올 수 있고요. 전립선에 오면은 만성 전립선염,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요, 대개가 이제 10대에서 40대 남자들의 병이고요. 요즘은 여성들도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강직성 척추염은요, 소견이 있고 증상이 있습니다. 네, 소견인 게 뭐냐면은 이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은 이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견이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소견은 아무래도 염증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허리 척추하고 천장 관절에 염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허리 척추의 그 관절 부위가 하얗게 이렇게 보여요. 네, 거기 염증이 이제 진행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천장 관절 양쪽에 봐도 또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염증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흔한 소견이고요. 두 번째 소견이, 아마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이것도 의학용어라서 말이 어렵습니다. HLA-B27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 소견입니다. 네, 이게 강직성 척추염인 경우에는 상당히 뭐 90% 이상에서 이게 양성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양성이면 무조건 강직성 척추염이냐? 그렇지 않죠. 그냥 일반인을 측정을 해보면은요, 검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양성인데, 그래서 그럼 HLA-B27이 양성인 사람들 중에서는 도대체 몇 %가 강직성 척추염이냐? 불과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견이긴 하지만은 꼭 이게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검사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계를 어떤 수치를 보면은요, 염증 수치라 그래요. 이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강성 척추염도 염증이지만은 사실 이 염증 수치가 혈액에 있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다른 염증, 뭐 몸에는 사실 정상인 사람들도 매일 염증이 있어요. 뭐 때문이라든 간에. 그럴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강성 척추염의 이 특징적인 원인이 특징적인 소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소견이 있으면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다른 원인입니다. 네, 이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런 거죠. 강성 척추염이 이게 또 이 자체가 드문 병이고요. 대부분 다 무증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거나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라는 거죠. 보통 분들은요, 그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그냥 소견에 불과하죠. 그럼 증상은 무슨 증상이냐? 증상은 다 대부분 다 다른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소견과 증상, 네, 또는 진단과 증상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단이 있긴 있지만은 사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제가 다른 병을 설명할 때도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쪽만 보고서 이게 이 증상을 설명한다라고 보통 생각하기가 쉽겠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강성 척추염의 원인은 뭘까요? 네. 병 자체, 염증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원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전 또는 가족력이죠. 네, 이거는 뭐 바꿀 수 없겠죠. 그런데 훨씬 흔한 증상의 원인은요, 다 바꿀 수 있는 원인이죠. 가장 큰 원인이 뭐겠어요? 네, 불안입니다. 네, 그리고 불안 때문에 생기는, 뇌에 생기는 통증 회로죠. 네, 그래서 사실 염증 자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강성 척추염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 불안 자체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통증이라고 했으면 그게 더 뻥튀기가 됩니다. 네, 소리가 증폭되듯이 앰프로 증폭되듯이 증폭이 돼가지고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힘듦과 지나침. 네, 내가 뭐 어떤 일로 내 삶이 힘들고 다른 일로 힘들고 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내 증상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이 자세죠. 네, 걷기 자세, 앉는 자세, 눕기 자세, 이런 자세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네 번째가 운동을 안 한다. 운동 부족이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것도 관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이니까 내 몸무게가 무거우면은 더 많은 부담이 되겠죠, 관절에. 네, 그래서 증상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또 원인입니다. 강성 척추염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치료를 했냐?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소염 진통제를 주로 처방을 하겠죠. 그 외에 염증 자체를 막아보려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항류마티스제고요. 또 한 가지가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TNF 차단제라고 합니다. 네, 이 용어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렇게 약이 그렇게 효과가 잘 없습니다. 특히 이 강성 척추염에는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완치훈련보다도 효과가 적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요, 또 부작용도 있고요. 예, 근데 훈련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완치훈련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원인을 알면은 원인을 해결하는 게 완치훈련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원인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불안, 그리고 통증 회로. 그래서 불안과 통증 회로 깨기가 첫 번째겠죠. 강성 척추염에 대해서 그동안에 불치다, 난치다 이런 말 들으셨어요?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내가 아픈 이유는 강성 척추염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렇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사실을. 그리고 내가 완치를 하겠다. 내가 완치 원하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당연히 힘듦과 지나침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일단 시작할 때는요, 무엇을 해도 일이 됐던 공부가 됐던 뭐 놀기가 됐던 모임이 됐던 운동이 됐던 다 10% 줄이기. 그러니까 남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또는 비숙면을 하시는 분들은 심숙면 훈련, 민감하신 분들은 둔감 훈련,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줄이기,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는 줄인 그 시간 동안에는. 그리고 커피차 음료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마시기. 이게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세가 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세 훈련입니다. 그래서 앉기 자세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렇게 앉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의자에 이렇게 등받이가 있잖아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게 아니고요. 등받이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겁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는 게 모든 앉기 자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붙이면은요, 이게 등을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소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파에도 이제 등 갖다 이렇게 비스듬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엉덩이 붙인 상태에서 등을 붙여도 되고 등은 안 붙여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엉덩이만 붙이면은요, 자세가 똑바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근데 해보시면 할수록 그게 편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걷기 자세죠. 걷기 자세는 제일 중요한 게 시선입니다. 요새 이제 걷는 모습을 한번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걸으세요? 땅을 보고 걷거나 두리번 하고 걷거나 아니면은요, 요새 많은 분들이요, 이거 보면서 걷습니다.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고도 잘 생기고요. 이 걷는다는 게 몸에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이동을 갖다가 전부 다 상쇄를 해버려요. 이 머리를 쓰므로써.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시선은 내가 가는 방향에 멀리 보시고요. 나머지는 되게 쉽습니다. 동작만 크게 하시면 돼요. 팔 동작, 팔 동작, 그리고 다리 동작, 무릎을 크게 올리시고 마치 뭐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군인 같이 걷는 겁니다. 아니면 모델 같이 걷는 겁니다.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느리게 천천히. 처음에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게 불편하시겠죠. 어눌합니다. 남이 보기에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근데 몇 번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지고요. 몸도 아주 편안하게 되세요. 세 번째가 눕기 자세입니다. 눕기 자세는 당연히 딱딱한 바닥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이불 까는 게 좋고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침대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좀 딱딱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이 베개가요, 높은 베개는 척추에 부담이 되니까요, 낮은 베개가 좋고요. 그리고 엎드려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자세 훈련이고요. 네 번째가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 삼아 하셔야 되겠죠. 운동을 하시는데 제일 지침이 뭐냐? 매일밖에 없어요. 매일 한다. 내일 또 할 건데 오늘 무리하시지 않겠죠. 오늘 지나치게 하지 않겠죠. 보통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물어보세요. 이게 뭐 어떤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분, 그리고 얼마나 세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먼저 물어보세요. 그거 물어보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하란 대로 그냥 매일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밀고 당기기로 점점 더 강도도 세게 하시게 돼요. 매일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운동의 종류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단 40세가 넘어가면은 처음에 하는 운동으로서 제일 좋은 운동은 물속 걷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평생을 갖다가 서 있었기 때문에 관절에 두 발로 서 있었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상쇄하는 운동이 물속 걷기입니다. 그런데 40대 이전이라면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운동인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을 바꾸셔도 돼요. 종류를 바꾸셔도 되고 매일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나머지가 하나 남았죠. 감량 다지기 훈련입니다. 당연하겠죠. 관절에 부담되는 걸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도요, 5kg 정도는 얼마든지 닥터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그걸 따라서 하시면은 한 달에 5kg는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kg 빼보세요. 훨씬 증상이 줄어들 테니까요. 혹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놀라셨나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완치 훈련을 해보세요. 약이나 주사보다도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